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는 25일부터 사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선 명상 보급과 대중화를 위한 강의에 나섭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의 서울 공연이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출연자들을 격려하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백용성 스님의 탄신 160주년을 맞아 탄생지인 장수 중림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BBS의 미디어 포교를 후원하는 만공회가 출범 9년째를 맞아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이현호 한국인도 상공문화포럼 이사장을 초대해 한국인도 간 불교 교류 사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수행의 근간인 선과 명상을 결합한 선명상 보급과 대중화를 위해 직접 선명상 강의에 나섭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선명상에 대한 사부대 중의 이해를 넓히고 사회 리더들에게 선명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진우 스님은 오는 25일 저녁 7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두려움 없애는 힘을 가진다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해 8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나의 미래를 내가 알아내는 과학적 방법, 죽어도 결국 산다 등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특히 8월 24일과 25일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진우 스님과 금강 스님, 해민 스님 등의 지도로 참가자들이 선명상을 직접 실천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오는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서울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펼치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광주와 울산을 거쳐 서울에서 6번째 시즌 공연에 나선 시다르타 제작진과 출연진을 격려하고 공연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와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시다르타. 야소다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 라울라를 얻었지만 성 밖에 나가 백성들의 생로병사를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단행합니다. 6년 동안 지독한 고행을 하고 선정에 들어 마라의 유혹까지 물리치고 마침내 인류 최초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됩니다. 관객들은 150분의 공연 시간 동안 시다르타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음악과 춤으로 만끽했습니다. 공중파를 통해 데뷔한 신인과 퓨전 국악밴드의 보컬 등 실력파들이 참여하고 해를 거듭하며 절정에 이른 연출은 이제 세계 무대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더 큰 세계로 나가서 한국 불교 부처님의 삶과 사상을 전 세계에 올려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등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람이 문화 포교의 마중물이 된다고 강조하며 종단 차원의 지지와 관심을 약속하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런 연극이나 영화나 음악 등등 해서 이런 게 많이 이제 앞으로 우리 종단적으로 많이 발전이 돼야 되겠고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불자들이 관람을 하고 또 서로 공감 공유하면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격려 속에 뮤지컬 시다르타가 새로운 흥행몰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아트센터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백용성 스님의 탄신 160주년을 맞아 스님의 탄생지인 장수 중림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만여 명의 사부대중은 만인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평화행진,
드론 퍼포먼스를 통해 이 땅의 평화와 국민 대화합을 발언했습니다. 광주 BBS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치, 사회, 종교, 예술계 등 각 분야 지도자들과 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만인 평화선언을 낭독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과 우방, 주변국, 세계 시민들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평화의 의지를 전합시다. 105년 전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것을 모티브로 각 분야 대표 33명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사슬 끊기 퍼포먼스에 동참합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 탄신 160주년을 기념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만인대법회가 용성 스님 탄생지인 장수 중림정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백용성 조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수행공동체 정토회가 주관한 이번 만인대법회는 평화와 통합 미래로 8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성장 동력이 소진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민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 용성조사님께서 또 수많은 우리의 애국 열사들이 바라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용 스님을 비롯해 BBS 이사장 덕문 스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 200여 명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백용성 조사님께서 일찍이 우리 대한전국 800년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우리 밝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예언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법회는 코로나19 이후 5년여 만에 정토회가 주관한 대규모 5개 행사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향한 뜨거운 결의를 다지는 만인 평화선언과 행진,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용성 스님의 법맥을 잇고 있는 손상자 불심 도문대종사는 참석대중에게 해등명 열애불이라는 명호를 내렸습니다. 여러 해등명 열애부로 불명호를 휘택을 해서 오늘 1만 존자의 전호로 해등명 존자로 드립니다. 받으세요. 땡볕더위에도 용성 스님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모인 1만여 불자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이뤄내 스님이 꿈꿨던 행복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되기를 가슴 깊이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승보종찰 성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와 포교사단 경북지역단이 조계종의 핵심 정책 사업인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먼저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과 신도 모임 연화회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사업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법련사는 조계종 총무원과도 가깝고 광화문 인근 서울 중심에 있어서 상징성이 크다며 모두 잘 도와 사찰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올해 처음 개강한 불교대학을 소개했습니다. 김수호 포교사단 경북지역단 단장을 비롯해 영주, 경산, 의성 등 경북 각 지역 사찰 소속 포교사 10여 명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수호 단장은 포교사들이 십실반으로 힘을 보태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 기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청년 등을 위한 포교에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경남 양산 내원사가 천성산 자연환경 보존을 발언했습니다. 내원사 대중스님들은 지난 10일 단오절을 맞아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에서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내원사 주지 지도스님은 양산시의 해맞이공원 조성 등으로 인해 이 일대 자연환경이 갈수록 훼손될 것이라며 각종 재앙으로부터 천성산을 지켜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모두의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BS의 미디어 포교를 후원하는 만공회가 출범 9년째를 맞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력과 정성이 가득한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대내외적인 방송과 광고 환경 변화 속에서 BBS 방송 포교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후원 조직 만공회. 근래 들어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포교 원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후원을 결심했다는 한평 보광사 주지 송목 스님은 지난달 속가 사촌 동생 한경주 씨와 함께 BBS 본사를 찾아 각각 4억 원과 1억 원을 보시했습니다. 송목 스님의 후원은 속가 할머님이 보따리 장사를 하며 어렵게 모은 재산 등 상속 유산입니다. 남원 극락암 성환 스님과 용인 금년사 명호 스님, 찬불음악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정률 스님도 각각 1,000만 원씩을 보탰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찰에서 불사를 해보지만 사업 건립 하나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사옥이 불교방송계 아니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고 사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비구니 스님들께서 더 애타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디오 개국 35년 차, TV 출범 17년 차로 불교계 대표 언론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격려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디어 포교의 중심이 될 BBS 사옥불사는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유산 기부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도원사 만호 스님은 지난해 12월 유언 공증을 통해 유산 일부를 기탁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대전 독수암 명은 스님은 지난해 10월 아껴 모은 정제 1억 원을 사옥 건립에 보탰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등으로 방송 포교에 동참해온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은사 스님 이름으로 동참한 청운 스님, 주성 스님 등도 100년 후원으로 사옥불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스님들께서도 사찰을 운영하시다가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되시는 분들 불교방송에 위탁해 주시거나 저희가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서 불교방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포교의 든든한 버팀목인 만공회가 한국 불교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국 불교계와 인도 정부가 한국 고대가야 역사와 가야 불교 복원을 통해 양국의 2000년 교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도 전문가로 꼽히는 이현호 한국인도 상공문화포럼 이사장에게 한국-인도 간 불교 교류 사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전경윤 기획보도 대응팀장이 만나봤습니다. 네,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불교를 매개로 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인도 문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인도 상공문화포럼 이사장, 그리고 가야문화진흥원 대외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주식회사 오딘 대표이기도 한 이현호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직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소개를 스스로 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영리사업은 저희 오딘은 공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란 건 공유 오피스나 호텔 그리고 IT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영리사업은 저 언론 김해일보 부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일보 부사장이요? 네, 언론 쪽은 비영리로 저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 한국 인도 문화 상공 포럼과 함께 그 비영리 사업 또는 이제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하셨는데 한국 인도 상공문화 포럼 이런 단체를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단체인지요? 네, 그 한국과 인도 간의 경제,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이제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해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취지는 지금 현재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 위주입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사장께서 가야문화진흥원 대외협력단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가야문화진흥원은 어떤 곳입니까? 가야문화진흥원은
그 가야 역사와 가야 불교의 문화와 이게 초전 불교에 대한 이제 학술과 명상을 이제 기반으로 한 단체입니다. 지금 학술대회는 9회째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국내외 뭐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야사가 사실은 저희 역사에서는 제4국으로서 이제 최근에 고각 발전과 함께 이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야사와 함께 가야 불교는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이 그러면은 이 스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처음에 시작된 거고. 네, 네. 그렇죠. 1대 이사장님은 인해 스님. 아, 인해 스님. 네, 네. 2대는 송산 스님이시고 3대 지금 도명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김해 쪽 불교 예, 가야 지역, 김해 쪽이. 그렇죠. 예. 가야문화진흥원이 그동안 그러면 고대 가야의 문화라든지 역사 또 가야 불교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활동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좀 이게 진전이 있었는지. 실제로 가야 불교라는 역사는 숨겨진 역사고요. 예. 그래서 저희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분명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락국기조나 파사스탑조 이런 불법을 전도했던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 분석과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양방향으로 한다면은 명상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불자들과 함께하는 부분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가야 역사, 가야 불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과 인도가 불교를 매개로 이제 교류 협력 아까 이제 경제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상공 문화, 상공인들의 교류, 기업들의 교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가야 고대 가야 그다음에 가야의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알려서 그 한국과 인도 양국이 2000년 전부터 불교를 매개로 교류를 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까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네. 최근에 저희가 자이샹카르 외무부 장관께서 3월 5일 날 오셔서 한덕수 총리를 뵙고 3월 6일 날 외무부 장관과 저희는 3월 6일 오후에 저희 도명스님과 함께 1대1 접견을 하셨고요. 인도 외무부 장관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 이외에 가야문화진흥원 도명스님을 직접 본 이유가 이런 불교에 대한 이런 부분의 저서를 전달해드렸고 그 부분은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연결점은 가야 불교란 거는 결국은 핵심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다는 점이 중요한 인도의 정부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을 인도 정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도 그 장관님하고 우리 도명스님 만나서 한국 인도 교류 2000년 기념 사업 뭐 이런 걸 하기로 하자. 네. 그렇게 이제 의견 일치는 본 거고. 네. 그래서 주한 인도 대사관이 인도의 창구가 되고 가야문화진흥원이 주로 이제 맡아서 서로 여러 가지 협력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또 양국 관계 발전도 더 이렇게 더 긴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인도는 종교 국가라고 할 만큼 힌두교 기반이고 그리고 뭐 아시는 내용대로 이제 이런 신분 제도가 강력합니다. 특히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000년 전부터 기원을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계획이라든지. 제 인생 철학과 뭐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한국의 한반도의 기원과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까지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과연 나의 기원이 어딘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같이 나누는 것과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그 계획이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도 상공문화 포럼 이사장, 가야문화진흥원 대외협력단장 이현호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